어제 이준석 대표 메시지는 무엇에 대한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않는다 이 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이해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 뜻이 너 싫다 이거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을 하기를 홍보수석 말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홍보수석이 유감스럽다 오해를 일으키지 말아다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한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어제 이준석 대표 메시지는 이준석 대표답지 않게 매우 정제되고 아주 깔끔하게 대신 대통령과는 각을 지지 않고 그리고 애둘러서 지금 누군가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나 복귀하면 니들이 잘못한 거지 대통령은 잘못 없어.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겨둔 메시지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아직까지 대통령과 그렇죠. 이렇게 직접적 부딪히진 않겠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중에 지금 또 하나가 있는 게 오늘 국민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왔던 사람의 이름을 하나 더 알게 됐습니다. 이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최영보 홍보수석 얘기하는 건가요? 강기훈이죠. 강기훈. 네. 죄송합니다. 홍보수석. 강기훈. 그러니까 다른 어떤 누군가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고 나하고 대통령은 오해할 게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하고는 척을 지지 않으려고 지금 애쓰는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라는 어떤 그런 강한 메시지를 그리고 나는 계속 당원들 만나고 민심 속으로 들어갈 거야. 자맹 중이지만 나는 다시 복귀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네. 자, 윤핵관 한 명 추가요. 그렇죠. 예. 강기훈 이거죠? 윤수석 대표 얘기는 지금. 그리고 어제 페북 메시지에서도 반달 웃음. 저는 그거 보면서 딱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떠올랐거든요. 반달 웃음 한 분 계세요. 나도 누군지 알아. 모두 반달. 지금 모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이제 대통령을 저격하지 않으면서 그 주변에 지금 나를 공격했던 윤핵관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당과 정부를 망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예, 안녕하십니까. 양산주민 문프입니다. 오늘 두 반장이 대정부 질문 점수 매긴다고요. 하하하. 예. 한동훈 장관이 뭐 또 뜬 것 같은데 사실 임팩트는 문정부 시절 우리 사이다 총리만 못하지 않습니까? 예, 엄중히 생각해도 그것이 팩트인 줄 압니다. 대정부 질문이 키운 스타는 역시 이 엄중낙연 아니겠습니까? 사이다 총리로 유명했던 거 안 까먹으셨죠잉? 나 그때만 해도 차기 1위로 꼽혔는데 예? 다 까먹었다고요? 참 한동훈 장관 보고 있습니까? 인생 무상인 줄 압니다. 맹아, 인생 무상에 100% 공감한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 바입니다. 나는 이 대정부 질문 첫날 딱 보고 막 한동훈 얘기로 시작해서 한동훈으로 끝날 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대통령 문자가 딱 많이 걸렸잖아. 내부 총질을 막 부른 것인가? 아이고, 이 호사다마야 뭐야? 안녕들아, 내 장첸이요. 이 무슨 마피아 영화가 띄었니? 영화 보면 철통 같은 패밀리도 결국에는 같은 식구들끼리 배신 때리지 않니? 키야, 의 준석이 많이 어지럽겠다 야. 혹시 울릉도에서 지금 손도끼 갈고 있는 거 아이요? 이보라 반장님들, 이거는 어찌 보? 아유, 울릉도에서 손도끼까지 나왔네. 양도구역입니다. 손도끼까지는 너무 과한 해석인 거고. 자, 오인수님 운전 중이라 이제 보냅니다. 오늘 오프닝송 더 사인은 대통령이 제 싫어라고 사인을 보내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오인수님의 해석이십니다. 정 PD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 오프닝은 저 금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미 금리가 역전돼서 그 우리나라 금리도 곧 오를 것 같다는 사인이다. 뭐 이렇게 저희는 공식적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고, 목요일 2부는 반장 뉴스 시간이죠. 국회 출입 기자의 반장들의 생생한 현장 취재기를 알려드리는 시간 두 분 모셨어요. 곽지연 프레시안 국회반장, 송종호 서울경제 국회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거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 이렇게 시 주고선 밑줄 치고 시험 보고 막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 지르고 별표. 네.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서 팝니다.
이 섬은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솔직히 좋습니다. 문제 1. 그 섬은 어디인가요? 1. 여의도. 무슨 뭐 이 난지도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어? 요거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 요거 밑줄 그어놓고 요 한자 사자성어를 쓰시오. 주관식 뭐 양두구육 그렇죠. 이런 거 하고 마지막 제일 어려운 문제. 이 시에 담긴 지은이의 솔직한 심정은 무엇인가? 이런 거 서술형 나고 이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 시험 보는 게 우리가 지금 뭐 20년 전 돌아가가지고 국어 시간에 왔는데 일단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곽 반장. 이거 물어보기도 미안하다. 국민의힘 분위기 어때요? 네. 물어보라 안 좋죠. 말하지 뭐. 네? 안 좋고 네. 뭐 다 같이 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비슷하게 보는 것 같은데 이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파장이 이를테면 여권 내에서 뭐 누구한테 유리하다 누구한테 불리하다 이게 아니라 지금 여권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뭐 용산 여당 그다음에 뭐 그 여당 안에서 이른바 친윤이냐 뭐 비윤이냐 할 거 없이 모두에게 다 마이너스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그 일단 어쨌든 여권에 이러다 다 죽어 이거지 뭐.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뭐 저도 이제 어제 그 페이스북 그 이준석 대표가 쓴 걸 보고 뭐 약간 동시를 한편 썼나라는 생각을 들긴 들었는데 그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것도 그렇고 어제 그 일부 언론 연합뉴스에 이제 기자한테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 어제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특별히 이준석 대표도 오해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공식적으로. 예. 네, 하여튼 뭐 고위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자 메시지에서 전혀 오해 소지 없이 명확하게 이해했다. 못 알아들었다고 대통령실이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 상당히 뒤끝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윤핵관들을 좀 분리해서 그렇죠. 내가 불편한 건 윤핵관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분리하는 태도와 언행을 보였는데요. 나를 소위 말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건 윤핵관이지 대통령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게 사실은 본인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반에서 거기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학생이 있는데 쟤가 나를 싫어하는 걸 나도 알지만 쟤가 나를 싫어하는 걸 내가 공개적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내가 결국 쟤랑 꼭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나의 설자는 없어지고 본인도 싸우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싸움을 피해 왔는데 이 상황이 되면 이제 본인 생각에는 내가 정치를 그만할 게 아니라면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지금 거의 그런 상황까지 몰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결상전의 의지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까 시 해석하는 이 시에 담긴 화자의 속내는 이거는 결사항전의 의지라기보다는 어쨌든 자기도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고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 할 거고 입장이 있으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를 세우지 않을 수 없다. 뭐 내가 그런 상황까지 몰렸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 이게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이제 이 후배가 곧 기사를 속보를 쓸 텐데 저희 이준석 대표하고 저희 후배가 지금 막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 따끈따끈한 걸 이 방송에서 후배가 기사를 먼저 내보냈어야 하는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이준석 대표 메시지는 무엇에 대한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않는다 이 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이해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 뜻이 너 싫다 이거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을 하기를 홍보수석 말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홍보수석이 유감스럽다 오해를 일으키지 말아다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한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어제 이준석 대표 메시지는 이준석 대표답지 않게 매우 정제되고 아주 깔끔하게 대신 대통령과는 각을 지지 않고 그리고 애둘러서 지금 누군가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나 복귀하면 니들이 잘못한 거지 대통령은 잘못 없어.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겨둔 메시지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아직까지 대통령과 그렇죠. 이렇게 직접적 부딪히진 않겠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중에 지금 또 하나가 있는 게 오늘 국민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왔던 사람의 이름을 하나 더 알게 됐습니다. 이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최영보 홍보수석 얘기하는 건가요? 강기훈이죠. 강기훈. 네. 죄송합니다. 홍보수석. 강기훈. 그러니까 다른 어떤 누군가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고 나하고 대통령은 오해할 게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하고는 척을 지지 않으려고 지금 애쓰는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라는 어떤 그런 강한 메시지를 그리고 나는 계속 당원들 만나고 민심 속으로 들어갈 거야. 자맹 중이지만 나는 다시 복귀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네. 자, 윤핵관 한 명 추가요. 그렇죠. 예. 강기훈 이거죠? 윤준석 대표 얘기는 지금. 그리고 어제 페북 메시지에서도 반달 웃음. 저는 그거 보면서 딱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떠올랐거든요. 반달 웃음 한 분 계세요. 나도 누군지 알아. 모두 때 반달되는 지금 모두 분 다 있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이제 대통령을 저격하지 않으면서 네. 그 주변에 지금 나를 공격했던 윤핵관이라고 소위 말하는 네. 그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당과 정부를 망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아,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다. 자, 반다로즘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1 누구, 2 누구. 그렇죠. 아, 뭐 최고위원 이렇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여러분 저 뭐 사진이나 저 화면 잘 보시면 웃을 때 눈이 반달이 되는 분 한 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분이 얘기하는 거였겠죠? 맞습니다. 네, 별로 이준석 대표랑 사이 있는 게 악수를 안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힌트를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은 지금 분위기 어때요? 에라디야 이거예요 지금? 신났습니다. 그렇겠지. 불난 집에 불구경하는 네. 건데 처음에는 좀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선동 대행이 예전에 비키니 사진을 보다가 본회의장에서 비키니 사진을 보다가 한번 이렇게 사진 기자한테 찍힌 적이 누구요?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권선동 대행이 권성동 실제로, 예전에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걸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카메라 각도나 이런 것들을 잘 알만한 사람인데 왜 이랬을까? 특히나 일주일 전에 송원석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텔레그램방에서 문자 주의보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 사용할 때 본회의장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사진 기자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라고 일주일 전에 경고까지 했는데 그걸 대행이 직접 하니까 민주당에서 일부에서는 이게 뭔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한 게 아니냐, 전략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제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께 여쭤보면 결론은 이거 실수네.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실수구나. 네. 아니 왜냐면 고도의 전략이면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얻는 게 있는 그러니까요. 사람이 없으니까 강기훈 씨가 아주 얻었나?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보낸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게 그거를 이제 밖으로 오픈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파문을 그냥 공식화한다는 거구나. 근데 이건 이제 정말 1차원적인 해석인 거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효과가 더 크다는 건 이제 누구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제 민주당에서 나온 반응 중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기자를 만나서 잠깐 이런 얘기를 한 게 약간 눈길을 끌었는데 뭐요? 그 권성동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서 미안하다는 태도이지 않느냐. 이게 대통령에게 미안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준석 대표에게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별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발언은 아닌데 이게 그 좀 뭐랄까요. 그 야당 입장에서 약간 이 상황을 약간 즐기면서 보면서 할 수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 곽 반장은 이거 물어볼게요. 이 상황이 이준석 대표에게는 더 최악으로 가는 위기예요? 아니면 반등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예를 들면 어쨌든 아까 1차원적인 해석 말씀하셨잖아요. 야 대통령도 당신 별로 안 좋아해. 내부 총질이라고 명식하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파문당한 재기불능에 완전히 날아오르던 위기예요? 아니면은 이걸 짚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재기불능이라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총선 이전까지 지금 대통령 지금 정권 초반이고 대통령의 힘이 가장 강한 시기에 이준석 대표에게 이게 악재인 거는 맞습니다. 뭐 어쨌든 그 대통령의 본심이 사실상 이준석 대표 말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이 명확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의 반응에 대해서 오해 소지 없다, 못 알아들었다고 대통령실이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 이렇게 나를 세웠다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애써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는 불편한 게 없다. 윤핵관들의 문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 사이의 문제라는 게 이걸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많이 부담스러워진 게 맞고 지금 무슨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반발을 하고 이런 게 사실 본인한테는 좋아 보이지 않는데 뭐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태라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뭐 아마 만약에 이게 본인에게 반등 내지는 어떤 발판의 재개의 발판 같은 게 된다면 그건 정말 이 정권 후반기에 가서 뭐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 대안론이 이제 나올 시기에 그러면 말하자면 이제 그 이른바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넘어갈 때 MB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제 말하자면 박근혜 대표가 이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안으로 부상을 했던 것처럼 뭐 윤석열 그 대통령이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임기 후반으로 가서 국정 동력이 떨어졌을 때 뭐 그럴 때나 이제 아마 이준석 대표에게 뭐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되지 지금 정권 초반에는 사실 이거를 뭐 혹이나 호재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척을 두지 않고 어쨌든 대통령을 직격하지는 않거든요. 관계 개선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위기냐 기회냐 이거는 시간은 이준석 편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시간이 그러니까 부족합니다. 지금 곽 반장이 말한 대로 권선동 대행이 뭔가 정말 전략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파문시키기 위해서 문자를 공개했다. 그러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직대 체제를 무너뜨리고 조기 전당대회로 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비대위를 꾸리느냐?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낮은 자세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계속 민심에 호소하면서 나 억울해. 이렇게 내가 윤핵관한테 찍혀가지고 결국 이렇게 팽당하는 거야. 일종의 라고 동정심 한다면 불러일으키게.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경찰 수사 결과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슈가 있지만 안 되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6개월 후에 나는 돌아와. 5년 후까지도 아니고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와. 나밖에 없어. 이런 자신감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권성동 대행이 물러나는 그림은 오히려 이준석 대표 측에서 절대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럼 바로 지금 전당대회 해버리면 돌아올 공간 없어지는 거야. 전당대회를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대표 거리시의 전당대회가 될지는 사실 그 명확하지 않은 대표가 상태이고요. 2명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상황은 아마 그러니까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지 되면. 않으면 전당대회는 유럽의 교황 2명인 거 뭐 그렇죠. 그거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대표가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 전당대회는 못할 것 그렇지. 같고요. 다만 이제 권성동 대표가 물러났을 때는 뭐가 문제냐면 조수진 최고위원이 당대표 대행을 하게 되거든요. 직무대행을 조수진 의원이 하게 그렇구나. 됩니다.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가장 바라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생각해 보면 권성동 대표는 이준석 대표랑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있을 때는 그렇죠. 나쁜 건 조수진 최고위원과 나빴기 때문에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참고로 반달루는 조수진 최고는 아닙니다. 뭐 깨알 힌트를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 예. 자, 그럼 요거만 하나 여쭤볼게. 아까 저도 항상 의문의 1승인지 의문의 1패인지 잘 모르겠는 이 강기훈이라는 사람 아세요? 곽 반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 문자 이후로 안 그래도 기자들이 누군지 부랴부랴 알아봤는데 뭐 무슨 어떤 좀 극우 성향의 우파 정당을 만들어서 뭐 비례대표 후보로 한번 나왔었다. 그 정도까지가 알려진 얘기고 뭐 추가로 이제 오늘 중앙일보에서 쓴 바로는 권성동 대표하고 지금 대표 대행하고 가까운 사이여서 뭐 정모 관련 조언을 많이 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어제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아직 검증 과정을 해서 정식 채용까지는 안 됐다는 얘기까지. 예, 정치권에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여권의 최고 고위 관계자잖아요. 대통령하고 그럼요.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이면은 원투잖아요. 여권에. 그 두 사람이 메시지를 하면서 강기훈과 함께 뭐 밑에 자동 완성은 들어가 요게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이제 뭐 같이 뭔가 일을 뭐 좀 그러니까 하려는 것 늘 같은. 이 인사 문제도 그렇고 이 지금 문자도 그렇고 강기훈과 함께 들어가 이런 메시지도 그렇고 다 사적이거든요. 대통령의 사적 대화, 대통령의 사적 인사 뭐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 조금 짚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뭐요? 권선동 대표와 대행과 지금 대통령 간의 문자보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사적인 메시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청이나 분실, 해킹 등의 위험 때문에 국가 원수는 사적인 문자, 사적인 핸드폰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야 돼요? 네. 역대 대통령 지금 헌정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에 대통령 문자 메시지를 본 거 우리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위험성이 있는데 그걸 간과하고 있다. 왜 국가 원수가 해킹의 위험이 있는 분실의 위험이 있는 그런 문자를 측면에서. 사적으로 쓰고 있느냐 이런 지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니요. 그 송반장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부분이지만 시간을 좀 유의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 앞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내부 총재라는 대표가 바뀌니 당이 이렇게 달라졌네 이렇게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오전 11시 한 반 정도예요. 그리고 권성 대표가 답을 보낸 거 바로 한 10분 후에 보냈고 강기훈과 함께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그게 4시. 그렇죠. 그 오후 서너 시가 넘어서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어지는 대화라고 보기는 부자연스럽고 그렇죠. 아마 중간에 한 번 정도 더 소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강기훈과 함께 들어가겠다고 한 걸로 봐서는 아마 대통령실 관계자나 아니면 대통령 본인이 뭐 아마 권성동 대표한테 언제 한번 들어와라 내지는 한번 보자는 식의 의사표현을 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들어갈 때 내가 뭐 원래 친했던 어떤 행정관 같이 들어가겠다. 아마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간 걸로 정황상으로는 그런 걸로 보여요. 정황상 추정하면은 청년이 중요하잖아요. 현 정부에게. 그 이준석 대표의 빈자리를 이 강기훈이라는 사람으로 메우겠다. 뭐 그런 의도다라는 기사들이 추측성 분석 기자들이 없지 있는데 않은데. 그건 동의하세요? 그게 이제 대표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난 10여 년간 그 청년 정치라는 이름으로 계속 방송과 어떤 당 활동을 하면서 정치를 하면서 쌓인 어떤 그 구력이 있는데 강기훈은 지금
무슨 인물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떤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꺼낸 게 이걸 만약에 쭉 이어지는 대화라고 보면 그 내부 총재라는 대표가 바뀌는 게 달라졌네요.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강기훈과 지로에서 이게 이어지는 대화라고 보면 아 마치 이제 이 청년 정치의 어떤 대체제를 찾은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간에 시간을 잘 봐야 된다는 거는 그렇게 스무스하게 이어지는 대화는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 본인이 언제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 대통령이 가까이 두고 이제 부리는 비서 한 명 이름을 대면서 뭐 아마 이렇게 곧 이제 보고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때 그 김에 그냥 같이 끼어들어서 한번 뵙겠다 이렇게 좀 어떤 실무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전당대 컷오프에서 오늘 민주당 분량이 원래 많을 예정이었는데 홍 반장에도 미안하게도 뭐 여권과 용산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너무 아이템 핫합니다. 네. 네, 너무 핫해서 자 오늘 일단 나머지 3분은 우리 홍 반장에게 오롯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컷오프 있잖아요. 네. 이게 보니까 누가 올라가냐에 따라서 이재명 의원이 호불호가 막 갈린다던데. 그러니까 이재명은 제일 좋은 조합과 싫은 조합이 있다던데. 맞습니다. 오늘 1시에 기회사를 시작으로 해서 투표를 이루어지고 한 6시쯤에는 이제 컷오프 결과가 나올 텐데요. 네. 이제 많이들 이제 평론가랄지 방송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박주민,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의원 외에 두 장의 컷오프 티켓을 가져갈 것이다라고들 분석들을 하시는데 뭐 제일 유명하거든. 그렇죠. 네. 이제 인지도가 높으니까. 근데 제가 쭉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중앙위원들의 마음을 사는 것은 결국은 강훈식, 강병원 의원이지 않느냐라는 기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러니까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게 너무 굳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판을 흔들고 뭔가 그래도 새롭다라는 인물론으로 보면 강훈식 의원이 지금 사실 상대적으로 박주민, 박용진 의원보다는 모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누구야라고 하는 상황이 오고 단일화 이슈가 생기고 그렇게 했을 때 결집이 된다라고 하면 승부를 볼 수 있다. 승산이 있다. 이런 기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강강 두 티켓이 가장 좀 저어될 거고 박주민 의원이 들어오면 다른 의원들의 평가는 이건 해보나 마나한 어대명이다. 끝이다. 이 박주민 의원이 나는 이재명의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다라고 계속 이기려고 나왔다라고 그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고착돼 버리는 것 같아요. 페이스메이커가 돼버리는 어떤 그런 이제 이미지가 선대에서 중책을 맡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선대 그 선거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텔레 방에서도 아직 박주민 의원은 나오지 않고 이재명 의원과 소통하고 얼마 전에 술도 먹었다는 그 인터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게 페이스메이커처럼 보여주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게 굳어지다 보면 중앙위원들 입장에서는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한테 갈 표를 박주민한테도 줘? 이건 좀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누구한테 가느냐? 강강으로 간다라는 이제 기대들이 더 많은 거고요. 다만 또 이제 이 어대명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전대에 흥행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흥행을 하려고 하는 이제 속에서 나오는 썰과 이제 분석들인데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네. 8월 15일 이후에 나왔을 경우에는 13일에 대전이 벌어질 수 있다. 친문 결집이 강하게 결집이 되면 단일화를 그 전에 이뤘고 이재명 대 누군가가 있었을 때 그 누군가로 이 김경수 전 지사를 통해서 결집이 되면 이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김혜경 여사의 그 법카 문제가 8월 중순기에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아이고 아쉬워라.